여러분들 뉴스에서 감기약 먹고 전봇대 들이받았다. 그런 그 교통사고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저녁 때 뉴스데스크에서 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때 봤는지 오늘 아침 봤는지 좀 헷갈리네요. 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 저랑 친한 친구랑 또 친구의 친구 두 분이 오셨는데요.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 거네. 아침에. 예.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전봇대는 옆으로 기운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29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 앞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복용한 감기약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대요. 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고 멀쩡히 가다가 만약에 저쪽에 전봇대를 들이받았으면 망정이지, 전봇대 아니고 전봇대를 옆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사람이 있으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인도 위로 올라가지. 인도 위로 올라가고 인도 있는 사람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덮치는 거고 두 사람 덮치는 거고 그러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죠. 그냥 앞에 차 망가진 게 아주 심하게 망가졌잖아요.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 정도로 망가지면은 대형 사고. 사람 죽어요. 이건 죽어요. 예. 진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멀쩡히 가다가 저런 사고 났으면 제일 먼저 뭘 검사할까요? 경찰이 와서. 음주 하겠죠. 음주 수정 결과 괜찮아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약물 복용. 약물 복용은 원래 좀 이상하면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 음주 수정 바로 하는데요. 약물 복용 여부는 좀 아주 특이한 경우는 한다는데 이것은 음주 측정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면허증 진사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면허증? 무면허인지. 그거는 당연히 하죠. 면허증부터 달라 그러죠. 네, 그렇게 하고 측정 문제 부르라 그러고 나도 다쳐서 못 불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체열을 해요. 체열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사고를 냈지? 근데 사고 내서 행소수라고 그러면은 약물 검사합니다. 자, 감기약. 이 사건에 있어서 너무 감기가 심해갖고 병원에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럼 그 전날도 병원에 보통 감기 걸렸을 때 최 사장은 바로 병원 가나? 어떻게? 난 들 수 있으면 안 먹고 버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감기 걸렸을 때 좀 쉬면은 일주일 걸리고 병원 가면 7일 걸린대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리.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일주일 걸리고 쉬면은 7일 걸리고 하여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푹 쉬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래도 나오고 막 너무 심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염증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소염제도 필요하니까 감기가 이제 바로 병원에 가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기가 감기약을 사잖아. 약국 가서 지금 기침이 심해요. 또는 몸살이 심해요. 그런데 감기약 할 때 약국에서는 그냥 주지만은 병원에서 약 처방할 때 감기약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 운전하지 마세요. 이 감기약이 쉬게 하는 거잖아. 푹 쉬는 거. 푹 쉬는 게 잠자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쫙 늘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늘어지면은 운전도 잘 못하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또 졸리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졸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줘갖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그 병원에서도 얘기할 때 처방전 줄 때 운전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약국에서도 여기는 졸린 약이 들어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게 뭐더라 그 그냥 약국에서 주는 이 코감기 약이 주로 졸리대요. 내가 얼핏 들었지.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 약물 때문에 목농에 사고 났다. 생각나는 거 무슨 법 있어? 약물 먹어서 윤창호법 들어갔지. 윤창호법. 윤창호법이 뭐냐면 특가법에서요. 약물이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죽게 했을 때는 일반 교통사고도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게 윤창호법입니다. 특가법이라 그러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 근데 감기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약물이라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쭈르륵 있고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한번 도로교통법을 제가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약물에 대해서요. 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 약물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음주 수치에 따라서 제일 높은 게 이제 3년까지야.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까지야. 그런데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럼 감기약 먹으면은 감기약 먹고서 그럼 내가 졸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 못하는데 그러다 운전하다 사고 냈으니까 그러면 나는 3년 이하의 징 요거는 이제 사람 안 다쳐도 그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사고 안 나더라도 그 자체를 처벌하듯이 그럼 이 사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람 다치거나 죽었으면 윤창호법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약물이라는 것은 아무 약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약물이라는 건 그 약을 갖다가 아유 내가 오늘 저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이게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은 약도 너무 과하면 그게 병이 되듯이 독이 되듯이 모든 약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약물을 정해놨습니다. 나쁜 약물 생각해 보세요. 첫째 마약류. 마약. 그렇지. 정신성. 마약, 대마, 히로뽕. 히로뽕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대. 누구? 뭐 어떤 좀 유명한 사람? 그게 무슨 포로포폴? 포로포폴이 그거 하면은 그게 저 대장 내시경 할 때 그거 맞고서 그러면 자잖아요, 사람이. 자는 동안에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깰 때 보면 막 헛소리하고 그래. 그냥 멍멍해갖고 그걸 많이 맞으면은 그러면 푹 쉴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은 몸에 크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정해져 있는 거. 또 애들 많이 하는 거. 가스, 부탄가스. 그렇지. 그 이제 무슨 뭐지? 본드. 저 부탄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여기 돼 있어요. 톨루엔, 시노도 우리 저 있잖아요. 냄새 나는.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게 조금 느낌이 좀 어릴 때는 자동차 지나가면 거기 매연 나오면 냄새 그 쫓아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독약 하면은 막 쫓아다녔잖아. 그게 순간적으로는 각성 느낌이 있자면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몸에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 환각물질, 즉 환각물질, 그 시너라든가 또는 그 접착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톨루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톨루엔이 들어있는 그런 건 시너라든가 접착제라든가 본드. 저쪽이 본드잖아요. 그리고 부탄가스. 그다음에 아산화질소가 SO2를 말하나? 맞겠지? 아가 두 개란 뜻 아니야? SO2 같은데 이산화질소 같은 거. 이거 산소를 주입했는데 그 이산화질소 주입해서 사람 죽잖아요. 이것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제외하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요것들은 처벌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죠? 멍멍해지잖아. 그래서 멍멍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그러면 음주 아주 심한 상태, 정신없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죠.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환각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앞에 빨간불이 초록색으로 보이면 그냥 달리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 감기약 먹은 것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로, 질병,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감기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몸이 피곤하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사고 안 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운전할 때 그때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처벌하면 안 돼. 운전하면 안 돼. 몸이 좀 내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내가 좀 과잉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운전을 편안하게 못 해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을 때 질병, 내가 병이 걸렸거나 또는 과로했거나 그럴 때는 운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운전했을 때는 처벌이 셀까 약할까? 약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범죄 수준. 아니야. 경범죄는 보통 10만 원 이하잖아. 이거는 3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즉 오토바이는 자동차 정도는 고속도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냐? 그때 벌금 30만 원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만 원 이하 벌금. 20만 원까지는 범칙금으로 끝나는데 20만 원 넘으면 범칙금이 안 됩니다. 이건 벌금 전과자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될 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과로,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는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 자전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바퀴 달린 거 운전하면 넘어지니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전제야. 내가 좀 몸이 피곤하긴 했죠. 운전은 정상적인데 제가 잠시 딴 데 쳐다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과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기 옆에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 보다 그랬어요. 저기 내 친구 지나가서 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처벌 못 해요. 그러면 저기 예전에 한번 경험상 그 상가집을 갔다가 지방에 상주 쪽에 상가집을 갔다가 밤새도록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좋은 질문. 그런 건 어떤 일반 교통사고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12가지를 엄하게 처벌하죠.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12가지 예외 사유. 즉, 사망, 뺑소니, 음주청 거부, 요 세 가지는 종합범위 들어있어도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죽진 않았지만 죽을 정도로 크게 다친 중상해. 이것도 합의가 돼야 되고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나머지 일반 부상사고는 몇 가지만 지켜. 처음엔 8가지, 나중에 10가지, 그 다음에 11가지, 지금 12가지입니다. 12가지만 지켜. 요거만 지키면은, 요거만 어기지 않으면은,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은 내가 처벌 안 할게.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야. 5공화국 때 만들어진 건데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합의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저 사람이 합의 안 해주면은, 저 사람 뼈가 부러졌는데, 음주도 아니고 무면허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앙선취범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건널목 사고도 아니고 추월금지 방법도 아니고 또 하나 뭐였더라? 과속도 아니고 이렇게 8가지. 이 8가지 아닌데도 상대가 돈 안 주고 상대가 합의 안 해주고 돈 그냥 몇억 달라고 그러면 전 어떻게 해요? 저 돈도 없는데. 그렇네. 그럼 너 종합보험 들어. 종합보험 들으면 합의된 걸 쳐줄게. 그래서 종합보험 들면은 그냥 웬만해서 다 끝나는 거야. 웬만해서 끝나고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백이민족이고 또 이렇게 이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 내도 미안한 소리 안 해요. 나 보험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고 보험 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6등 아니냐. 보험 시장도 6등인가 8등 되지 않느냐. 이제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많이 다치거나 크게 잘못은 처벌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던 12가지 예외 사유가 그게 아까 8가지였죠? 거기다 나중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버스가 문 열고 사람 떨어지면 안 되겠다. 문 닫고 다녀라. 개문발차. 그 다음에 보도. 인도 위로 차가 돌진하면 안 되겠다. 인도 침범. 10개가 됐어. 근데 나중에 애들이 자꾸 다치네? 애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애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애들이 많이 노는 데는 조심해서 다녀라. 그게 스쿨존 사고. 어린 보호구역이야. 학교나 유치원.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사고 나도 처벌 안 해. 이제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안 늘어났는데, 우리의 노인들이, 근데 왜 노인들은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지. 그래 어린이 보호구역에 쓰면은 노인들한테 노인 영위에 관한 새로운 법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좀 있으면 노인 되는데. 실보전. 그래 실보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화물차에서 뭐가 뚝 떨어져 사람 덮치면 사람이 그대로 죽어. 그래서 적재물 화물을 갖다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12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중과실이 아니라 그랬잖아. 예외 사유라 그랬잖아.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최 사장님 생각할 때 저랑 아주 친한 최인호 사장입니다. 최인호 사장 아주 잘생겼어요. 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맑은 정신으로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안전운전 그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신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법규를 잘 지키. 법규라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신호 위반하지 마라, 중앙선 침범하지 마라, 횡단보도 앞에 서라, 인도 침범하지 마라, 음주운전하지 마라, 무면허운전하지 마라, 횡단보도 서라, 속도 가속하지 마라 다 중요한 게 있잖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야?
그 보행자를 아이씨 또 소리 하네. 아니 몸에 좋지 않는 의약품 아이씨 또 소리. 제일 중요한 건 차가 어디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죠. 네. 가끔도 옆으로 갈 때도 있어요. 옆으로 갈 때도 있고 후진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으로 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네. 좌회전도. 네. 후진할 땐 뒤를 보면 돼. 뒤를 잘 봐야 되지. 네. 후진하면 뒤 안 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앞으로 할 때는 뭘 해야 돼? 전방 주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정면 앞을 잘 봐야지, 앞을 잘 앞을. 보죠.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앞을 잘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그게 그렇지. 휴대폰도 하고 뭐 어떤 핸드폰 하고 뭐 옆에서 아줌마들 가다가 저기 잠깐 옆에서 뭐 저기 가방에서 뭐 꺼내려고 그래 가방에서 핸드폰 소리 나면 핸드폰 찾느라고 막 어디나 막 찾고 그러잖아. 달리면서 앞으로 안 보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졸음운전 아까 상가집 갔다 올 때 졸음운전 앞을 못 보잖아. 졸음운전이 신호위반보다 나쁘고 음주운전보다 나쁘고 그렇죠, 신호위반은 그래도 다른 차 안 올 때 신호위반 하지 나름대로 미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차가 없으니까 신호위반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좋지 다른 차가 오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고 그래도 보고 한다고. 음주도 내가 술 마셨으니까 경찰관 있나 없나 이러고 운전하거든. 제일 중요한 게 앞을 보지 않으면 앞에 있는 차 그냥 들이받고 앞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에 애들이 녹색 시내 건너가는데 내 아들 내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앞부분은 제일 중요하지. 그게 졸음운전이 무지는 나쁜 거야. 그런데 졸음운전에 대해서 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느냐?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판이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앞을 잘 보지 못해서 사고 난 거. 사고 나는 거는 앞을 못 봤기 때문에. 또는 앞을 뻔히 보고서도 빵 들이받아. 왜? 앞차랑 너무 가까워서. 안전거리 미약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했는데도 앞을 잘 봤는데 들이받아. 왜? 내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속도 위반이 있어요. 속도 위반은 20km 초과할 때 그것은 또 별도로 예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졸음운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그냥 일반 교통사고야.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빨리 폐지하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냈다. 너 왜 냈냐? 앞을 못 봤다. 앞을 못 봐 사람이 크게 다쳤다. 앞을 못 봐 사람이 죽었다. 엄하게 처벌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과로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거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딴짓했어요. 그럼 딴짓했으면 처벌을 안 해.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가 돼. 그리고 윤창호법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받을 때 윤창호법 특가법을 적용해서 좀 무겁게 처벌해달라 했더니 그쪽 변호인이 아니다. 우리는 술은 마셨지만은 음주가 0.13 얼마인가 1.8 얼마인가 그래 됐어요. 소주 한 병 마시면 0.1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딴짓하다 그랬다. 옆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딴짓하는 바람에 아마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가 옆으로 뭐 딴짓하다 놓친 것 같아. 그냥 딴짓하다 그런 거지 음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가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몸이 피곤할 때는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할 때는 운전을 신경 써야 돼요. 운전을 신경 쓴다는 것은 앞을 보면서 앞을 봐야 쓸 때 쓰고 갈 때 가는 거죠. 꽤 길게 했는데 오늘 가장 기본인데 그게 너무 잘 가장 기본인데 아까도 내가 그런데 말을 못했잖아. 의례적으로 운전하니까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란 말이 틀렸다는 거야. 경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앞을 못 보고 딴짓하다가 사고 냈어. 저쪽은 예를 들어서 저쪽은 뭘 예를 들까? 한쪽은 앞을 못 보고 차가 뻔히 오는데도 그냥 들어왔고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자고. 한쪽은 앞을 보지 못하고 60km 도로에 79로 달렸어. 한쪽은. 저쪽은 81로 달렸어. 81로. 그럼 81은 뭐야? 20km를 초과했으니까 속도 위반 사고야. 이쪽은 속도 위반이 아니야. 이쪽은 앞도 못 보고 그리고 저 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이 차가 양보해줘야 되는 양보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사고 났어. 근데 경찰은 뭐라 하냐면 너는 중과실, 여기는 경과실. 저쪽 차는 보고서 브레이크 찡 잡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도 못 잡고 이 차가 신호등 교차로 들어가다가 80일로 들어가다 차가 저속 안 쓰니까 브레이크 찡 잡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빵 달리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거야?
앞을 한번 제가 더 많이 잡으면 됐지. 브레이크 잡으려고 안 하고. 네. 근데 경찰은 당신은 20km 초과했네요. 당신은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해 차량. 이쪽에 길이 저 좁은 데서 다 빨리 달려서도 여기는 뭐 심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좀 큰 쪽의 차에게 큰 길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그 양보하지 않은 건 그건 그냥 도로교통법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그것은 그냥 경과실. 그 중과실 경과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2대 중과실 저도 12대 중과실하고 귀에 그냥 입에 굳어 있는데 12대 예외 사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을 잘 봐야죠. 앞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최고로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과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